올해 1월 ICT 및 산업 분야 규제 샌드박스가 먼저 시행됐고 오늘부터 금융 분야에서 규제 샌드박스가 시행됩니다. 규제 특례 부여, 테스트 비용의 예산 지원 등 정부의 모든 역량과 자원이 집중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달 1일부터 금융 분야의 규제 샌드박스가 도입됐습니다. 이에 AI 그리고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가 본격 시행될 전망인데요. 스튜디오에 나와 계신 이 금융위원회 송현도 금융혁신과장과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의 의미와 기대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금융 분야의 이 규제 샌드박스에 추진된 배경 무엇인지 먼저 궁금합니다. 예, 먼저 말씀을 드리기 전에 아마 핀테크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핀테크하고 금융산업의 규제의 특징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설명이 돼야 추가적인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핀테크라는 것이 그 금융하고 이제 기술을 합친 단어인데요.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핀테크에 대한 그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반면에 이제 금융산업의 규제는 국민들의 재산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매우 엄격한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새로운 기술과 엄격한 규제를 어떻게 절충시킬 거냐 이런 고민에서 이제 샌드박스 제도가 도입이 된 거고요. 그래서 저희 해외에서 이제 영국에서 2015년부터 시작을 했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작년에 법을 통과시켰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샌드박스 제도가 도입이 됐습니다. 예. 자. 많은 관심을 받으면서 100여 개에 달하는 서비스가 규제 샌드박스 사전 신청을 접수가 됐고 이 우선 심사 대상으로 선정된 게 19건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의 주요 특징은 무엇이고 그리고 어떤 분야의 서비스들이 선정된 건지도 궁금하네요. 예, 저희가 이제 105건을 신청을 받았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이번에 우선 심사 대상으로 19건을 선정을 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저희가 선정하는 과정에서 뭐 특정 분야에 집중이 되지 않도록 여러 분야를 이제 골고루 나눴고요. 그래서 대출 시장 분야, 은행, 증권, 보험 이 분야들을 나눴고 그다음에 이렇게 선정하는 과정에서 이런 서비스들이 얼마나 혁신적인가. 예. 그다음에 그 국민들한테 어떤 편익을 주느냐, 포용 관점에서 그다음에 이제 다른 산업하고 어떻게 융합돼서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느냐. 그 분야에 이제 중점적으로 심사를 했습니다. 예. 자,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업계에서 요구했던 규제 완화에 대한 제기했던 부분도 이제 어느 정도 우선 심사에 반영됐다고 하는데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글쎄, 대표적인 게 이제 대출 모집인 일사전속 규제였는데요. 예. 저희가 이제 그동안 계속 업계에서 이런 분야의 규제 완화 요구를 해왔는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이게 대출 시장 부분이 그 혼탁해질 우려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규제 완화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샌드박스 제도가 이제 도입이 됐기 때문에 샌드박스를 통해서 이게 얼마나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지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 가지고 그 일사전속 분야,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그 규제 완화가 있었던 부분을 일단 그 테스트를 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예. 자, 이미 앞서 진행한 산업 분야 그리고 ICT 분야에서도 그랬듯이 이제 4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AI, 인공지능 있죠.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같은 이 신기술이 금융 데이터에도 적용이 되거나 활용이 된다면 훨씬 더 혁신적인 그런 서비스들이 나올 텐데 이런 신기술이나 신사업의 테스트도 좀 고려된 부분이 있을까요? 예, 저희가 특히 신기술, 신사업 분야에 대해 가지고 중점적으로 고려를 한 사항이고요. 그 빅데이터, AI, 블록체인 등 이런 신기술 분야에 대해 가지고 이걸 어떻게 금융 서비스에 활용하고 접목시킬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블록체인 분야는 자본시장 쪽에서 그 초기 기업들의 주주 명부를 이제 블록체인화 한다든지 예. 그다음에 이제 주식 대차 중개 플랫폼을 만든다든지 이 부분들을 이제 블록체인 기술을 하는 거를 이제 테스트를 허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빅데이터 AI 관련해서는 신용카드 가맹점들에서 모이는 데이터들을 어떻게 이렇게 효율적으로 신용평가에 활용할 수 있는지 그 부분들에 대한 서비스도 저희가 이번에 이제 심사를 했습니다. 예.
자, 소비자와 사회 전반의 긍정적인 파급 효과에 영향을 고려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요 우선 심사 19개에 대한 주요 서비스 특징이었는데요. 시너지 효과를 좀 기대할 수 있는 서비스로 지금 심사 중인 분야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대표적인 게 이제 저희 뭐 신기술 분야의 대표적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제 통신 분야가 있을 텐데요. 그래서 금융과 통신을 어떻게 접목시킬 거냐.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그 국민은행이 신청한 건이 있는데요. 예. 그 저희가 아는 알뜰폰 요걸 이제 은행에서 알뜰폰 사업을 함으로써 그 특정 핸드폰에서 저희가 지금은 은행 서비스를 받으려고 하면 앱을 다운받고 이런 복잡한 절차들이 예, 있는데 예. 그걸 이제 유심에다가 이제 그런 인증 절차를 그 다 넣으면 그런 복잡한 절차 없이 그 은행과 통신 서비스가 결합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들도 저희가 그 우선 심사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예. 자, 이외에도 뭐 개인 사업자나 뭐 기업이나 국민 등 다양한 이용자에게 돌아갈 혜택을 고려해서 심사 중인 서비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용자별로는 어떤 서비스가 있을까요? 예, 저희가 뭐 심사를 고려를 하면서 이제 국민들한테 어떤 편익이 갈까 그 부분에서 많이 이제 고민을 했는데요. 특히 이제 개인 사업자들 관련해서 그 신용카드 이제 단말기가 뭐 통상 한 100만 원 정도 하는데요. 예. 근데 요거를 이제 그냥 단말기 없이 그냥 휴대폰에 그 앱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 그다음에 이제 QR 코드를 통해 가지고 수납할 수 있는 서비스.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초기 기업들이 이제 그 여러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데 또 장외 비상장 그 주식들을 이제 거래가 되면 초기 기업들이 자금을 모으고 하는데 예, 훨씬 더 그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은행이 지금은 이제 저희가 돈을 찾으려 그러면 은행 점포에 가거나 ATM을 가야 되는데 예. 그 저희가 이제 맥도날드나 이런 그 음식점에서 예. 드라이브 스루로 이렇게 음식을 시키지 않습니까?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은행도 드라이브 스루로 그 돈을 찾거나 예. 환전을 하는 그런 것도 이제 포함이 돼 있습니다. 예, 말씀드리니까 결제나 금융 부분에서 굉장히 편리해질 수 있는 그런 서비스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이제 우선 심사 대상 19건을 비롯해서 남은 심사 대상이 이제 86건 일반 심사 절차를 진행한다고 하는데 요거에 대해서 심사 대상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예, 저희가 이제 105건 중에 그 19건을 이번에 선정을 했고요. 그래서 요거를 4월 중에 저희가 이제 가급적 다 마무리할 예정이고 예. 남은 86건은 저희가 이제 5월 6월 중에 그 처리할 예정이고요. 이거 말고도 이제 시장에서 새로 이렇게 신청을 하려고 하는 수요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요들은 저희가 이제 6월 달에 그 새로 신청 접수를 받아서 하반기 내에 처리를 함으로써 연중 샌드박스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예. 자, 금융규제 샌드박스가 이제 심사 이후에 혁신 금융 서비스로 지정이 된다고 한다면은 이제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예, 그 이해 관계자별로 나누어서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예. 먼저 그 샌드박스에 들어온 핀테크 기업들은 자기의 비즈니스 모델, 그다음에 기술력을 시장에서 테스트를 할 수 있게 되고요. 그다음에 해외 사례에서 보듯이 또 이 과정에서 투자자들의 투자 유치를 받을 수 있는 좋은 예.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금융 소비자 입장에서는 새롭고 혁신적인 그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고 그다음에 금융에 대한 접근성도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일 것 같습니다. 근데 무엇보다 정부 관점에서는 이런 그 새로운 그 서비스를 시장에서 테스트를 하고 그렇게 됐을 때 그동안 우려를 해서 제도 개선을 못했었는데 이런 예. 제도 개선 필요성을 확인하고 그다음에 또 선제적으로 규제 개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자, 규제 샌드박스 신청자가 이제 신청 내용대로 지정은 좀 어려운 경우에 마련된 지원 대책이 있을까요? 예, 저희가 뭐 크게 그 한 3가지 정도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그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저희가 봐야 되기 때문에 신청대로 다 못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예. 이렇게 제한적으로 조건을 부과해서 제한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렇게 서비스가 한꺼번에 이루어지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는 단계적으로 예. 1차 테스트를 하고 그다음에 또 2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요 샌드박스 제도 자체 말고 저희가 예. 이제 규제 신속 확인이나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또 거기에 다른 제도에 적합하다 그러면 그쪽으로 안내를 해서 그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할 예정입니다. 예. 자, 이외에도 혁신금융 서비스에 대한 지원 대책으로는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대표적으로 그 예산을 저희가 작년에 79억을 받았고요. 예. 그래서 그 중에서 40억 원을
그 핀테크 기업들한테 직접 테스트 비용으로 지원할 그 예정입니다. 그래서 요 부분이 있고, 두 번째 이제 각 지금 현재 은행들이 그 핀테크 랩을 만들어서 핀테크 업체들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요 핀테크 랩하고 연계를 해서 투자 유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줄 거고요. 그다음에 해외 진출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외 진출 컨설팅이나 이런 부분들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서비스 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나 보안 이런 우려가 제기될 수 있는데요. 이 부분들을 저희가 또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입니다. 예. 이 테스트 진행 중에 사실 이게 금융 분야이기 때문에 금전이 왔다 갔다 하면 조금 민감할 수 있거든요.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고 좀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대책도 마련되어야 할 것 같은데 요거는 어떤 대책이 있나요? 예, 저희가 이걸 이제 3단계로 나눠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 업체들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 소비자 보호 방안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는지 심사를 하고요. 그다음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상시 모니터링을 하면서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중지 명령이나 변경 조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사후적으로 손해가 발생을 했을 때 그 업체가 이제 손해배상을 할 수 있도록 보험에 가입하게 한다든지 그런 손해배상 계획을 금융위에 제출토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자, 테스트 기간이 종료됐을 시 이 검증된 서비스에 대한 후속 조치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예, 일단 지금 테스트는 기본적으로 2년 단위고요. 그다음에 1회 연장해서 추가 2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이제 테스트가 완료가 됐을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금융회사 본래 인허가로 이제 가야 되는데요. 그래서 인허가를 이제 수월하게 받을 수 있도록 예. 절차를 지원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또 테스트 해보고 나서 문제가 없다 그러면 제도를 개선해서 궁극적으로 그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예정입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이제 규제 샌드박스가 금융산업에 미치는 의의에 대해서 마무리 말씀으로 좀 부탁드릴게요. 예, 저희 규제 샌드박스가 저희 금융산업의 규제 분야에 있어서는 사실은 획기적인 그 사건인 것 같고요. 예. 이걸 통해서 금융산업의 혁신성이 높아지고 그래서 국민들의 편익과 금융산업의 경쟁력이 높아질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금융위원회 송현도 금융혁신과장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